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 세일스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일스포스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거의 가장 적게 오른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일스포스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경쟁사들은 누가 있는지, 그 속에서 세일스포스가 어떻게 1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건지 아니면 고평가된 건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에서 세일스포스 CEO가 세일스포스가 무슨 회사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Mark Benioff, CEO of Salesforc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Now, if you could just answer one question for me, what does Salesforce actually do? On the Salesforce platform, which they've already been committed to for more than 20 years, had great success in sales and service and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Right. But I'm wondering what Salesforce actually does. commerce and analytics and Slack Mark, it's a simple question. Just tell me what Salesforce does. What do you do for your customers? they don't care. They don't care what I'm using. Yeah, okay, I thought so. So none of you know what Salesforce does, and yet it's a $260 billion company. And that is the power of technology. Right. Okay. 사실 이건 실제 인터뷰 영상은 아니고 짜집기로 만든 재미용 영상입니다. 세일스포스가 무슨 회사인지는 이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세일스포스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스 클라우드입니다. 세일스 클라우드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잠재 고객들의 정보를 정리하고 이 사람이 실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해주고 매출 예측을 해주고 영업 담당자들이 지금 어떤 고객을 만나고 있는지, 누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등 영업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사례로 그러브허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배달이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서비스인데요. 예전에는 여러 시스템을 따로따로 쓰면서 영업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세일스포스의 세일스 클라우드 하나로 영업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 담당자들이 훨씬 쉽게 일할 수 있게 됐고, 이걸로 연간 약 100만 달러 이상의 기술 비용도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에게 언제 연락하면 좋은지, 전화가 나올지, 이메일이 나올지 같은 것을 AI가 추천해줍니다. 이런 자동화 덕분에 실제 영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5%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 활동들을 다 추천해주고 기록해주고 다 클라우드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일스 클라우드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클라우드입니다. 서비스 클라우드는 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티켓이라는 형식으로 등록해서 누가 처리할지, 얼마나 걸리는지 관리할 수 있고, 옴니 채널이라는 기능을 통해 전화, 문자, 웹사이트 채팅, 앱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문의를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등 여러가지 고객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데요. 이 회사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 경험 개선에도 세일스포스의 서비스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자사 직원들이 인사 관련 질문이나 요청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일스포스의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 사내 인사 포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메일로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답변을 지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바로 찾거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포털에 접속해 실시간 채팅으로 휴가 신청을 하면 당일 안에 승인받을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담당자가 그 직원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직원문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인사 관련 업무 비용도 약 280만 달러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포털은 코로나 직전인 2022년 3월에 도입되어 갑작스러운 원격 근무 전환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가 효과를 본 부분은 고객 서비스 효율화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이전에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던 15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제는 상담원이 한 화면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 마일리지, 항공편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웹, 모바일 앱 등 어떤 경로로 문의가 들어와도 똑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고객 서비스의 약 30%가 전화에서 채팅으로 전환되었고, 상담원 한 명이 동시에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서비스 클라우드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전반적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및 기타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기업이 자체적인 앱이나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도 이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T모바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로 고객센터와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일스포스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T모바일은 세일스포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판매 담당자들이 잠재 고객 정보를 한눈에 보고 그에 맞춰 더 맞춤형 응대를 하고 내부 승인 절차도 자동화해서 시간을 줄이고 실수도 줄였습니다. 앱 인터페이스는 세일스포스 앱 빌더로 만들었고 스크린 플로우라는 기술을 통해 주요 업무를 직원들에게 안내해주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일스포스의 플랫폼 부문은 각 기업의 업무 방식에 맞춘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클라우드입니다. 마케팅 클라우드는 기업이 고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마케팅 자동화입니다.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어떤 제품 페이지를 자주 보는지 이런 행동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메일이나 광고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또한 캠페인별 성과 분석, 고객 분류, 문자, 푸시 알림, 소셜미디어 광고, 연동 같은 기능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MBC 유니버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이자 콘텐츠 기업으로 광고주들과의 B2B 마케팅을 위해 세일스포스 마케팅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 유니버설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이메일 캠페인을 자동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고주가 특정 페이지를 몇 번 방문했는지, 어떤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냅니다. 또한 고객이 일정 수준 이상 관심을 보이면 영업 담당자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가고 다음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말해야 할지까지 AI가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마케팅과 영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이메일을 여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 계약 성사율도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 마케팅 클라우드는 단순히 이메일만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고객의 관심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데이터 통합과 분석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걸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태블로우와 CRM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태블로우는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서 숫자나 표로만 보던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CRM 애널리틱스는 태블로우와 비슷하지만 세일스포스 안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따로 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이 영업, 마케팅, 서비스 화면 안에서 바로 분석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사례로는 포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포드는 CRM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영업, 고객 서비스, 마케팅 부문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고객 참여율, 상담 전환율, 마케팅 캠페인, 운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었고 도입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메일 클릭률은 48% 증가했고 마케팅 캠페인 관리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일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데이터 분석 부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 부문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일스포스를 영업, 서비스, 앱 플랫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이 외에 2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포스입니다. 에이전트 포스는 세일스포스가 최근 내놓은 AI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금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는 쉽게 말해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에이전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상황을 분석하고 실제 행동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오픈테이블이 있습니다. 오픈테이블은 식당 예약 플랫폼인데요. 에이전트 포스를 도입 뒤 예약 변경 같은 반복적인 문의는 AI가 맡고 직원들은 고객과의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클릭 몇 번으로 예약 변경 처리 같은 자동 응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 쓰던 데이터나 내부 시스템과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결국 오픈 테이블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고객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80억 달러로 인수한 인포마티카입니다. 이 인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에이전트 포스 같은 AI 시스템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포머리카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통합하고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일스포스는 이 기술을 통해 데이터 클라우드, CRM Analytics, 에이전트 포스 같은 기능들이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 겁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일스포스는 이런 흐름에 맞춰 AI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일스포스의 경쟁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의 경쟁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세일스포스는 여전히 CRM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개발자들의 연봉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아야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그 회사에 오고 오래 일하고 싶어지고 더 잘해서 더 좋은 보상을 받고 싶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특히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편리하다면 그 흐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세일스포스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매력적인 연봉을 제시하면서 우수한 개발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CRM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주요 경쟁자들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CRM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써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스 CRM입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부서가 클라우드에서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협업이 쉬워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앱들과의 호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영업, 고객 데이터 분석, 고객 서비스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학습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소규모 기업에겐 좀 높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호 CRM입니다. 처음 CRM을 도입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가 제공되고 많은 기능들을 세일스포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커스터마이징에 한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제품인 만큼 대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고객 지원 응답률이 낮은 편이라 직접 알아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헙스팟입니다. 세일스포스와 비슷한 기능들을 갖춘 CRM 기업인데요. 조호와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설정이 간편해서 짧은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업이 커질수록 커스터마이징에 한계가 있고 확장성과 유연성 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CRM 시장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루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연봉을 제공하는 세일스포스가 이 전투에서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각자 본인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일스포스의 실질적인 가치는 어떨까요? 저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DCF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 DCF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일스포스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12개월 기준 주당 잉여현금 흐름을 시트에 기입하고 적당한 성장률을 넣어도 지금 주가는 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세일스포스는 회계상으로 조금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식 기반 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체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받으면 회사를 더 높은 가치로 만들 유인이 생기고 진짜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보상 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일스포스는 1999년에 창립된 꽤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기반 보상이 잉여현금 흐름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다행히도 이 보상 규모가 회사 전체 잉여현금 흐름처럼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건 아니고 회사는 최근 채용을 줄이고 이익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모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 주식 기반 보상은
주주들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오는 현금 흐름에서 빼고 계산해야 진짜로 남는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면 세일스포스는 추천하기 어려운 주식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너무 잦은 인수로 인한 비유기적 성장, 줄어드는 매출 성장률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일스포스는 CRM 시장 1등 자리를 바탕으로 에이전트 포스와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신규 부문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에이전트 포스는 세일스포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이상의 연간 반복 매출을 달성한 제품이고, 데이터 클라우드는 작년에 비해 연간 반복 매출이 1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회복된다면 지금의 적정 주가에서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세일스포스 경영진은 올해 매출 성장률을 8에서 9%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세일스포스 같은 우량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피터 린치가 말한 완벽한 주식이 갖고 있는 13가지 특징 중 한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끝없는 가격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그 가격 전쟁으로 혜택을 받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자동 데이터 처리 같은 회사 말이다. 컴퓨터 가격이 내려가면 이런 회사는 더 낮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다. 또는 자동 스캐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그 스캐너를 설치하는 슈퍼마켓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만약 스캐너가 슈퍼마켓 회사의 비용을 단 3%만 절감시켜 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그 회사의 수익은 2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세일스포스가 이 새로운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을 낼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일스포스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개발자 인프라와 보상 체계는 지금 이 AI 전환기의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일스포스는 자체 시스템에 AI를 잘 녹여내고 AI를 활용한 툴을 고객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세일스포스는 AI 시대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